자주 절망하고 가끔 행복하라. 이상한 말이다. 처음 들으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우리는 늘 반대로 배워왔다. 자주 행복하고 가끔 절망하라고. 아니, 절망은 아예 하지 말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밝은 면을 보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거꾸로 말한다. 자주 절망하라고. 그리고 행복은 가끔이면 된다고. 이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릴까? 불편한데 이상하게 편하다. 틀린 것 같은데 어딘가 맞는 것 같다. 마치 오래 품고 있던 생각을 누군가 대신 말해준 것 같은 느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을 처음 들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일까? 이 문장 앞에서 발걸음이 멈춘다. 우리는 살면서 행복해지려고 참 많이 애썼다.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행복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라고 느꼈다. 그래서 더 노력했다. 더 가지려 했고, 더 이루려 했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 했다. 그런데 문득 그 노력이 나를 채워주었는지 돌아보면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분명 원하는 걸 얻은 적도 있었다.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진 적도 있었다. 그 순간은 분명 기뻤다. 그런데 그 기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혹은 몇 주. 어떤 건 하루도 채 가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일상이 돌아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쁨 따위는 없었다는 듯이.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을 찾아 나섰다. 더 큰 기쁨, 더 확실한 만족, 더 오래가는 행복. 그걸 찾으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다. 이번엔 진짜일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찾으면 찾을수록 마음은 더 허전해졌다. 손에 쥔 건 분명 늘어났는데 마음 한쪽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채워도 차지 않는 느낌. 무언가를 계속 흘리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 왜 그랬을까? 혹시 행복을 너무 크게 생각한 걸까? 아니면 행복이 아닌 걸 행복이라 착각한 걸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행복은 소중한 것이라고. 행복해야 인생이 의미 있다고.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다. 책에서도 그렇게 가르쳤다. TV에서도 그렇게 보여줬다.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행복해지는 방법,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비결, 그런 것들이 넘쳐났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목표로 삼았다. 공부도 행복해지려고, 일도 행복해지려고, 관계도 행복해지려고. 모든 것의 끝에 행복이 있을 거라 믿었다. 지금 힘들어도 괜찮다고. 나중에 행복해지면 된다고. 지금의 고생은 미래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나를 조이기 시작했다. 왜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자꾸 힘들까? 행복하지 않은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았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더 애썼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고, 더 감사하려 했고, 더 웃으려 했다. 슬퍼도 웃었다. 힘들어도 괜찮은 척했다. 지쳐도 티를 내지 않았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다녔다. 책도 읽고 강연도 듣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배웠다. 명상도 해보고 일기도 써보고 감사 목록도 만들어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력할수록 더 지쳤다.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데 행복은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았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잡히지 않았다. 가까이 갔다 싶으면 어느새 저만치 달아나 있었다. 신기루 같았다. 있는 것 같은데 없고, 보이는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행복을 쫓는 이 방향 자체가 틀린 것 아닐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쉽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다. 멈추면 실패한 것 같았다. 멈추면 나만 불행해질 것 같았다. 다들 열심히 사는데, 다들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데 나만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걸었다. 지쳐도 걸었고 의심이 들어도 걸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언젠가는 도착할 거라 믿었다.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라 믿었다. 그때가 오면 이 모든 게 보상받을 거라 믿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 행복은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것. 목적지처럼 정해진 곳이 없다는 것. 거기 가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처음엔 허탈했다. 그동안 뭘 위해 달려온 거지?
그 많은 노력은 다 뭐였지? 포기한 것들은, 지나친 것들은 다 뭐였지? 허무했다. 화가 나기도 했다. 속은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도착할 곳이 없다면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늦었다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고, 아직 못 갔다고 자책하지 않아도 되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뒤처졌다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달리다가 멈춘 것처럼, 쫓기다가 벗어난 것처럼 가슴을 누르던 무언가가 조금씩 거치는 느낌이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주 절망하고 가끔 행복하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을까? 행복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행복에 목을 매지 말라는 것. 행복을 삶의 전부로 삼지 말고 가끔 찾아오는 선물처럼 받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절망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것. 이 말이 처음엔 비관적으로 들렸다. 어둡고 무겁고 슬픈 말처럼 느껴졌다. 희망이 없는 말 같았다. 삶을 포기한 사람의 말 같았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 말이 더 현실적이다. 우리 삶에는 행복한 순간보다 그렇지 않은 순간이 더 많다. 기쁜 일보다 평범한 일이 더 많고, 설레는 순간보다 그냥 지나가는 순간이 더 많다. 특별한 날보다 특별하지 않은 날이 훨씬 많다. 생일, 기념일, 여행, 성취. 그런 날들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하루다. 어제와 비슷하고 내일과도 비슷할 하루. 이건 불행한 게 아니다. 이게 그냥 삶이다. 원래 삶이 그렇다. 대부분은 평범하고 가끔 좋은 일이 있고 가끔 나쁜 일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범한 삶을 견디지 못한다. 늘 특별해야 할 것 같고, 늘 기뻐야 할 것 같고, 늘 행복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평범한 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 허무하게 느껴진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낭비한 하루처럼 느껴진다. 행복하지 않은 순간 실패처럼 느낀다.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갔네. 오늘도 특별한 게 없었네. 오늘도 그냥 그랬네. 그런 생각이 쌓이면 삶 전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그게 정상이라고. 자주 절망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그게 삶의 본모습이라고. 삶은 원래 힘들고, 원래 지치고, 원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게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진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였구나. 지금 힘들어도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행복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다. 어디서든 행복을 강요받았다. SNS를 열면 다들 행복해 보인다. 여행을 가고, 맛있는 걸 먹고, 웃고, 즐기고, 빛나는 순간들을 공유한다. 예쁜 카페, 근사한 레스토랑, 멋진 풍경, 행복한 가족. 피드를 내리면 내릴수록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들이 쏟아진다. 그걸 보면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었다. 나만 행복하지 못한가 싶었다. 다들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 모양일까? 다들 저렇게 웃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지쳐 있을까? 비교는 자연스럽게 시작됐고 비교할수록 초라해졌다. 그래서 더 노력했다.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한다고. 나도 저렇게 행복해야 한다고. 더 좋은 곳에 가고,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사진을 찍으려 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했다. 비교할수록 초라해졌고 애쓸수록 멀어졌다. 행복을 보여주려 애쓰는 동안 정작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사진을 찍느라 순간을 놓쳤고 공유하느라 경험을 놓쳤다. 나중에 사진을 보면서 이때 행복했었지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순간에는 사진 찍기 바빴다. 한때는 그게 내 탓이라 생각했다. 노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운이 없어서 나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았다. 나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아니었다. 애초에 방향이 잘못됐던 거다. 행복을 쫓으면 쫓을수록 행복은 달아난다. 이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복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다. 행복은 쫓는 순간 사라진다. 손에 쥐려는 순간 빠져나간다. 마치 물처럼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가만히 두면 손바닥에 고인다. 마치 잠처럼 자려고 애쓰면 더 안 오고 그냥 놔두면 어느새 와 있다. 행복도 그렇다. 잡으려 하면 잡히지 않고 놓아두면 어느새 와 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쫓지 말라고 했는지 모른다. 자주 절망하라는 말은 불행해지라는 말이 아니다. 삶이 원래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말이다. 힘든 게 당연하다는 걸
완벽하지 않은 게 정상이라는 걸, 그래도 괜찮다는 걸 인정하라는 말이다. 절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다. 절망이 와도 놀라지 말라는 말이다. 원래 그런 거니까. 그리고 가끔 행복하라는 말은 행복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다. 행복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라는 말이다.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다. 오래가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왔을 때 있는 그대로 느끼면 된다. 그게 행복과 함께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큰 성공을 이루거나 오랜 꿈을 이루거나 특별한 순간을 맞이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승진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결혼을 하거나 뭔가 큰일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상의 작은 기쁨은 행복이라 여기지 않았다. 따뜻한 햇살, 좋은 사람과 나눈 대화,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 맛있게 먹은 밥 한 끼, 푹 잔 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쳤다. 더 큰 행복을 찾느라. 이건 행복이 아니야. 이건 그냥 일상이야. 진짜 행복은 따로 있어. 그렇게 작은 것들을 무시했다. 더 큰 것, 더 특별한 것을 찾아다녔다. 그런데 정작 큰 행복이 왔을 때는 또 다른 더 큰 행복을 찾고 있었다.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얻으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도착하면 또 다른 출발점이 보였다. 끝이 없었다. 행복은 늘 저 앞에 있었고 나는 늘 여기서 쫓아가고 있었다. 행복은 미래에 있었고 나는 늘 현재에 있었다.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처럼, 평행선처럼 그렇게 살아오면서 지나친 것들이 많았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곁에 있는 사람들, 그것들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다. 더 나은 것을 찾느라 지금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느라 이미 있는 것을 놓쳤다.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갈구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게 행복이었다는 걸,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걸,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다는 걸. 그런데 놓쳤다는 걸. 그때 밀려오는 건 후회보다 더 깊은 무언가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느낌, 목이 메는 느낌, 숨이 막히는 느낌. 왜 그때 몰랐을까? 왜 그때 못 느꼈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좋았던 시간인데 그때는 왜 그걸 몰랐을까?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았다는 걸, 늘 여기 있었다는 걸, 다만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걸.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끔 행복하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을까? 행복은 자주 오지 않는다. 크게 오지도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온다. 조용히, 작게, 눈에 띄지 않게, 화려하지 않게, 요란하지 않게, 소리 없이.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다. 더 큰 행복을 기다리느라 작은 행복을 놓친다. 나중에 올 행복을 기대하느라 지금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한다. 거창한 행복을 꿈꾸느라 소박한 행복을 무시한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돌아보면 행복은 늘 거기 있었다. 다만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 다만 내가 행복이라 부르지 않았을 뿐. 이제는 알 것 같다.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것과 행복을 느끼는 건 다른 거라는 걸. 애쓴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애쓰지 않을 때, 기대하지 않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걸. 행복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결과라는 걸.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라는 걸. 그리고 절망도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절망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었다. 부정해야 할 감정이 아니었다. 절망은 나쁜 것이 아니었다. 절망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었다. 절망도 삶의 일부였다. 어쩌면 삶의 대부분이었다. 힘든 시간, 지치는 순간, 의미를 모르겠는 날들, 무기력한 아침, 불안한 밤, 이유 없이 우울한 오후,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된다. 그 시간들을 부정하면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게 된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했는지 모른다. 자주 절망하라고, 절망을 피하려 애쓰지 말라고, 그냥 그 안에 있어도 괜찮다고. 절망이 왔을 때 무조건 벗어나려 하지 말라고. 거기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치지 않아도 언젠가는 지나간다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삶은 계속된다고. 힘들어도 해는 뜨고, 지쳐도 하루는 시작되고, 절망해도 밥은 먹어야 한다. 삶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멈춰도 삶은 계속된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들렸다. 위로가 없는 것 같았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도 없고, 다 잘 될 거라는 말도 없고, 희망을 주는 말도 없다. 그냥
원래 그렇다고만 한다. 그것도 삶이라고만 한다. 그런데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게 진짜 위로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보다 원래 그래. 그래도 괜찮아. 라는 말이 더 마음에 닿을 때가 있다. 잘 될 거라는 말은 때로는 압박이 된다.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내 탓인가? 왜 나는 잘 안 되지?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문다. 그런데 원래 그렇다는 말은 이상하게 편안하다. 억지로 긍정하지 않아도 되고 애써 웃지 않아도 되고 힘든 걸 숨기지 않아도 된다.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된다. 나만 척 하지 않아도 된다. 행복한 척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힘들면 힘든 거다. 그것도 삶이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진다. 더 이상 행복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며 자책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냥 나는 나대로 지금 이대로 괜찮으니까. 부족해도 괜찮고 불완전해도 괜찮고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문득 생각해본다. 지금까지 나는 행복을 어떻게 생각해왔을까? 무엇을 행복이라 여겼을까? 어떤 순간에 행복하다고 느꼈을까? 아니, 행복하다고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 무엇을 포기해왔을까? 행복을 쫓느라 무엇을 놓쳐왔을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얼마나 희생해왔을까?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순간들을 얼마나 지나쳤을까? 어쩌면 행복해지려고 애쓴 시간이 오히려 나를 행복에서 멀어지게 한 건 아닐까? 쫓으면 쫓을수록 달아나는 것처럼 잡으려 하면 할수록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동안 나는 행복을 쫓느라 지금 여기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느라 오늘을 그냥 지나보낸 건 아닐까? 이루지 못한 것에 집착하느라 이미 이룬 것을 보지 못한 건 아닐까? 없는 것을 아쉬워하느라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한 건 아닐까? 질문이 마음에 남는다. 행복해지려고 애쓴 시간이 오히려 나를 더 멀어지게 한 적은 없었을까? 이 질문에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그냥 품고 있어도 된다.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니까 그냥 이 질문이 마음 어딘가에 머물게 두면 된다. 무겁게 짊어지지 말고 가볍게 옆에 두면 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답이 찾아올 수도 있고 답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둘 다 괜찮다. 삶은 원래 그런 거니까. 모든 질문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고민에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품고 사는 것들이 있다.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그 안에서 가끔 행복이 찾아오고 자주 절망이 찾아온다. 그게 삶이다. 이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절망해도 괜찮다는 안도감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된다. 오늘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 매일 절망해도 괜찮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예상치 못한 순간에 행복이 찾아올 거다. 그때 그 작은 순간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 거창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알아보면 된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하고 그게 어쩌면 쇼펜하우어가 말하고 싶었던 거다. 자주 절망하고 가끔 행복하라. 이 말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린다. 이관이 아니라 현실, 포기가 아니라 수용, 슬픔이 아니라 평온, 어두운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밝은 말, 절망하라는 말이 아니라 절망해도 괜찮다는 말, 행복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행복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 그렇게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역설적으로 마음이 편해진다.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여기 지금 이대로 있으면 되니까,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 안에서 가끔 찾아오는 행복을 느끼고 자주 찾아오는 절망을 견디며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그게 삶이니까. 그게 우리 모두의 삶이니까. 실망, 이 단어를 떠올리면 마음 한쪽이 무거워진다. 누구나 실망해 본 적이 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기대했던 일이 어긋났을 때, 믿었던 사람이 달라졌을 때, 될 거라 생각한 일이 안 됐을 때, 그때 찾아오는 감정,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남는 건 실망이다.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든다. 슬픔도 어느 순간 옅어진다. 허탈함도 서서히 무뎌진다. 그런데 실망은 다르다. 실망은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오래된 상처처럼 덮여 있다가도 문득 떠오른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다시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 무거움을 피하고 싶어서. 실망을 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사람은 기대를 낮춘다. 처음부터 많이 바라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기대가 작으면 실망도 작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바란다. 아주 조금만. 이 정도면 되겠지. 이만하면 괜찮지. 더 바라면 욕심이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한. 처음엔 이게 지혜로운 것 같았다. 현실적인 것 같았다. 어른스러운 것 같았다. 세상을 알게 되면 기대를 줄이게 된다고. 경험이 쌓이면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기대를 낮췄다. 일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 삶에 대한 기대 하나씩 줄여나갔다. 그러면 실망할 일이 줄어들 거라 생각했다.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했다. 실제로 그랬다. 실망하는 횟수가 줄었다. 기대하지 않았으니 실망할 것도 없었다. 예상한 대로 흘러가니 놀랄 일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실망은 줄었는데 기쁨도 함께 줄었다. 좋은 일이 생겨도 크게 기쁘지 않았다. 어차피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별로 바라지 않았으니까. 담담했다. 무덤덤했다. 그냥 그랬다. 실망하지 않는 대신 기뻐하지도 않는 삶. 평온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허전한 삶. 안전하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없는 삶. 기대를 낮추면 마음은 보호되지만 마음은 다친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쌓은 벽이 기쁨도 함께 막아버린다. 그걸 알면서도 벽을 허물기가 쉽지 않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시 실망할까봐. 그래서 계속 낮춘다. 기대를, 바람을, 희망을. 어떤 사람은 반대로 기대를 더 높인다. 실망했을 때 더 크게 기대하면 다음엔 될 거라 믿는다.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될 거야. 이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은 다를 거야. 여기서는 안 됐지만 다른 곳에서는 될 거야. 그래서 더 바란다. 더 많이, 더 크게. 기대가 무너지면 더 큰 기대를 세운다. 실망이 클수록 그 다음 기대도 커진다. 마치 도박처럼 잃으면 잃을수록 더 크게 건다. 이번엔 정말, 이번엔 진짜, 이번엔 반드시. 그런데 기대가 커지면 실망도 커진다. 더 높이 올라갔으니 더 깊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올라가고 또 떨어진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대와 실망 사이를 오간다. 지치는 삶이다. 감정의 롤러코스터. 끝없는 오르막과 내리막. 평온한 날이 없다. 그냥 괜찮은 날이 없다. 늘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무언가에 실망하거나 둘 중 하나다. 어떤 사람은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를 낮추는 게 아니라 기대 자체를 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상황에 기대하지 않고, 일에 기대하지 않는다. 그냥 오는 대로 받아들인다. 되는 대로 살아간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다. 바람이 없으니 가절도 없다. 얼핏 보면 태탈한 것 같다. 욕심을 버린 것 같고, 집착을 내려놓은 것 같고, 자유로워진 것 같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닐 때가 많다. 기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대하기를 포기한 거다. 바라지 않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게 두려운 거다.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해도 안 될 거라 믿는 거다. 무욕이 아니라 체념, 평온이 아니라 무기력.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지쳐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닫아버린 거다. 그게 더 편하니까, 그게 덜 아프니까. 그런데 그 편함 속에서 삶은 흐릿해진다. 원하는 게 없으니 환향도 없다. 바라는 게 없으니 움직일 이유도 없다.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간다. 비슷비슷한 날들이 흘러간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숨은 쉬지만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 어떤 사람은 미리 실망해버린다. 일이 어떻게 될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포기한다. 어차피 안 될 거야. 해봤자 소용없어. 기대해봤자 실망만 하지. 그렇게 미리 선을 긋는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실제로 안 됐을 때 덜 아프다. 이미 예상했으니까, 이미 각오했으니까,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 됐을 때는 기뻐하지 못한다. 이미 안 될 거라고 마음 먹었으니까, 기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와도 믿지 못한다. 이게 진짜일까? 얼마나 갈까? 금방 또 무너지는 거 아닐까? 불안이 기쁨을 잡아먹는다. 미리 실망하는 습관은 실망을 피하게 해주지만 기쁨도 함께 피하게 만든다. 삶이 회색빛이 된다. 진한 색이 사라진다. 깊은 슬픔도 없지만 깊은 기쁨도 없다. 그냥 옅은 감정들만 스쳐 지나간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을 만들어왔다. 실망하지 않기 위한
나만의 방법. 어떤 방식이든 그 안에는 상처가 있다. 한때 크게 실망했던 기억.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 그래서 나름의 방어막을 쳤다. 기배를 낮추거나 더 높이거나 아예 하지 않거나 미리 포기하거나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같다. 다시는 그렇게 아프고 싶지 않은 것. 그런데 돌아보면 그 방어막이 나를 지켜줬는지 아니면 나를 가뒀는지 잘 모르겠다. 실망을 피하려다가 삶 자체를 피하게 된 건 아닌지, 상처를 막으려다가 모든 감정을 막아버린 건 아닌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기대와 실망, 이 둘은 뗄려야 뗄 수 없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도 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이건 단순한 진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조절하려 한다. 적당히 기대하자. 너무 크게 바라지 말자.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그런데 적당한 기대라는 게 가능할까? 어디까지가 적당한 걸까? 어느 정도가 너무 큰 걸까? 그 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결과를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잘 되면 기대가 적당했던 거고, 안 되면 기대가 과했던 거다. 결국 결과론이다. 그래서 기대를 조절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는 그냥 기대한다. 크든 작든, 그리고 실망한다. 많이든 적게든, 그게 삶이다. 그런데 우리는 실망을 너무 두려워한다. 실망이 나쁜 것이라고 배웠으니까. 실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실망하면 실패한 것 같고, 실망하면 바보 같고, 실망하면 어리석은 것 같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쓴다. 그런데 실망이 정말 그렇게 나쁜 걸까? 실망은 기대가 있었다는 증거다. 무언가를 바랐다는 것, 무언가를 원했다는 것, 무언가에 마음을 걸었다는 것. 그게 나쁜 걸까? 바라는 게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다. 원하는 게 있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다. 마음을 건다는 건 용기 있다는 거다. 실망은 그 용기의 대가다. 마음은 열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다. 다가갔기 때문에 위련하는 거다. 시도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다. 마음을 닫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 가만히 있으면 밀려날 일도 없다. 그런데 그게 삶일까? 안전하지만 텅 빈 삶, 상처 없지만 기쁨도 없는 삶, 실망 없지만 감동도 없는 삶. 그런 삶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 어느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젊은 친구 하나가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이제 기대 안 해요. 기대하면 상처받으니까 그냥 오는 대로 살아요. 25. 아직 한참 많은 게 남은 나이에 이미 기배를 접었다고 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벌써부터 마음을 닫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물론 그 친구의 선택이다.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다. 상처가 있었을 거다. 실망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결론에 이르렀을 거다. 그런데 아쉬웠다. 기대하지 않는 삶이 정말 그 친구가 원하는 삶일까? 아니면 원하는 삶을 포기한 것일까? 그건 그 친구만 알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나의 태도가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일까? 아니면 상처받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택한 방식일까? 자발적인 선택일까? 아니면 두려움의 결과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경계가 모호하다. 처음엔 보호하려고 선택한 방식이 어느새 습관이 들고, 그 습관이 성격이 들고, 그 성격이 나 자신이 된다. 원래 내가 이랬나? 아니면 이렇게 된 건가? 잘 모르겠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 예전에는 어땠을까? 한때는 더 많이 기대했던 것 같다. 더 크게 바랐던 것 같다. 더 쉽게 마음을 열었던 것 같다. 그때는 실망해도 금방 털어냈다. 아파도 다시 일어났다. 넘어져도 다시 걸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게 어려워졌다. 실망이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지침이 쌓였다. 그래서 조금씩 달라졌다. 기대를 줄이고 마음을 닫고 거리를 두게 됐다. 자연스러운 변화였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 경험이 쌓이면 조심하게 된다. 상처가 많으면 방어하게 된다. 그런데 그게 최선일까? 조심하는 게 좋은 걸까? 방어하는 게 현명한 걸까? 아니면 그냥 두려운 거일까? 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시 실망할까봐, 다시 아플까봐. 두려워서 피하는 것과 지혜로워서 조심하는 것.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전혀 다르다.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은 나를 작게 만든다. 지혜에서 나온 선택은 나를 지켜준다. 지금 나의 태도는 어디서 나온 걸까? 두려움일까? 지혜일까? 솔직히 대답하기 어렵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다. 어쩌면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한 번쯤 물어보는 거다. 무심코 해온 선택들,
습관처럼 반복해온 태도들, 그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다. 왜 나는 이렇게 했을까? 왜 나는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 거기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는 거다. 우리는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반복한다. 실망하지 않으려고 미리 거리를 둔다. 너무 가까워지지 않는다. 너무 깊어지지 않는다. 적당한 선을 유지한다.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래야 덜 아프니까. 가까워지면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면 아프니까 그 아픔을 피하려고 처음부터 거리를 둔다. 그런데 그러면 진짜 가까운 사람이 없다. 아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아는 사람은 없다. 연락하는 사람은 있지만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없다. 외롭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느낌. 관계는 많은데 연결은 없는 느낌. 그게 내가 원한 거였을까? 안전을 위해 외로움을 선택한 거였을까? 아니면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걸까? 아, 나 외롭구나. 아, 나 혼자구나. 이래서도 마찬가지다. 너무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처음부터 기배를 낮춘다. 이 정도면 됐지? 욕심 안 부릴게. 그냥 무난하게 열정을 낮추고 기배를 낮추고 목표를 낮춘다. 그러면 실망할 일이 줄어든다. 목표가 낮으니까 실패할 일도 줄어든다. 안전하다. 무난하다. 무탈하다. 그런데 그 안전함 속에서 무언가가 사라진다. 설렘이 사라진다. 열정이 사라진다. 의미가 사라진다. 그냥 하는 일, 그냥 다니는 곳, 그냥 보내는 시간. 그게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삶 전체가 그냥이 든, 그냥 사는 삶. 나쁘지 않지만 좋지도 않은 삶. 불행하지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은 삶.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주 절망하고 가끔 행복하라는 말이 여기서 다시 떠오른다. 절망을 피하려고 했으면 행복도 함께 피하게 된다. 실망을 막으려고 벽을 쌓으면 기쁨도 그 벽에 막힌다. 둘은 같이 온다. 기대가 있어야 실망도 있고 기대가 있어야 기쁨도 있다. 실망 없는 삶을 원하면 기쁨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실망을 피하려 한다. 기쁨을 포기하면서까지. 왜 그럴까? 실망의 아픔이 기쁨의 기쁨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잃는 것의 고통이 엿는 것의 기쁨보다 더 오래 남기 때문이다. 10번 기뻐도 한 번의 실망이 더 깊이 박힌다. 9번 성공해도 한 번의 실패가 더 오래 남는다. 그래서 점점 조심하게 된다. 그래서 점점 기배를 줄이게 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누구나 그렇다. 문제는 그게 습관이 되면 삶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다. 기대가 줄면 삶도 줄어든다. 바람이 줄면 움직임도 줄어든다. 희망이 줄면 에너지도 줄어든다. 안전하지만 좁은 삶, 무난하지만 답답한 삶. 그 안에서 우리는 서서히 시들어간다. 급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마르는 거다. 물 없는 화분처럼, 햇빛 없는 나무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본다. 언제 이렇게 됐지? 나 원래 이랬나? 낯선 얼굴이 보인다. 기대를 잃어버린 얼굴, 빛을 잃어버린 눈. 그때 비로소 깨닫는다. 실망을 피하려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걸. 상처받지 않으려다가 느끼지도 못하게 됐다는 걸. 그런데 여기서 자책할 필요는 없다. 누구나 그렇게 된다.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 상처받으면 조심하게 되고 실망하면 기대를 줄이게 된다. 자연스러운 거다. 당연한 거다. 다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내가 어떤 패턴을 반복해왔는지, 내가 어떤 방식을 택해왔는지 그걸 알아야 바꿀 수 있다. 아니, 바꾸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지,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해왔는지 그 이해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진다. 자신을 향한 시선이 조금 부드러워진다. 왜 나는 이러지? 라는 자책 대신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이해. 왜 안 되지? 라는 답답함 대신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수긍.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 원한은 거기서 시작된다. 억지로 바꾸려 하면 오래가지 않는다. 먼저 이해해야 한다.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그 다음에 천천히 조금씩 기대를 낮추는 게 나쁜 건 아니다. 때로는 그게 필요하다. 모든 일에 큰 기대를 걸면 지치게 된다. 적당히 조절하는 건 삶의 지혜다. 문제는 적당히가 어디인지 알기 어렵다는 거다. 그리고 적당히 하려다가 너무 많이 줄여버리는 거다. 기대를 조절하려다가 기대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다. 그 경계가 모호하다. 어디까지가 현명한 조절이고 어디서부터가 포기인지 스스로도 모를 때가 많다. 그래서 가끔은 솔직하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정말 이만큼만 원하는 걸까? 아니면 더 원하는데
참는 걸까? 정말 괜찮은 걸까? 아니면 괜찮은 척 하는 걸까? 그 질문 앞에서 솔직해지는 게 어렵다. 괜찮다고 말하는 게 더 쉽다.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더 편하다. 그런데 그 쉬움과 편함 속에서 진짜 나는 사라진다. 진짜 원하는 것, 진짜 바라는 것, 진짜 나, 그것들이 묻혀버린다. 괜찮다는 말 아래, 원하지 않는다는 말 아래 묻혀서 보이지 않게 된다. 시간이 더 지나면 묻혀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린다. 원래 그랬던 것처럼,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게 무섭다.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잃어버리는 것, 포기한 줄도 모르고, 포기하는 것. 그래서 가끔은 가만히 앉아서 나를 들여다봐야 한다. 지금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실망을 피하려고 어떤 선택들을 해왔는지, 그 선택들이 나를 지켜줬는지, 나를 가뒀는지, 그걸 조용히 살펴봐야 한다. 판단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면서. 그러면 보인다. 반복된 패턴이, 익숙해진 방식이, 무의식적인 선택이 다 이유가 있었다. 다 사연이 있었다. 그 사연을 이해하면 나 자신이 조금 이해된다. 왜 이렇게 됐는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해가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바꿀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선택은 내 것이다. 다만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반복하는 것은 다르다. 알면 선택할 수 있다. 모르면 끌려갈 뿐이다. 지금까지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 무겁지 않게, 가볍지도 않게, 담담하게 그냥 바라본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사이 어딘가에 지금의 내가 서 있다. 질문이 떠오른다. 나는 실망하지 않으려고 어떤 방식을 택해왔을까?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필요 없다. 그냥 품고 있으면 된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천천히 생각해보면 된다. 어쩌면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많은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둘 다 괜찮다. 중요한 건 한 번쯤 물어보는 거다. 나에게 솔직하게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 질문이 무언가를 움직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냥 질문으로 남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질문 자체가 의미 있다. 묻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 돌아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잠시 멈추고 나를 본다. 실망을 피하려 했던 나, 상처를 막으려 했던 나, 안전을 택했던 나, 그 모든 선택 뒤에 있는 진짜 나, 그 나를 조용히 만나본다. 이상한 일이다. 좋은 일은 금방 잊힌다. 힘든 일은 오래 남는다. 기쁜 감정은 빨리 사라지고 슬픈 감정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왜 그럴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거다. 오래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졌다. 정말 기뻤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 그 기쁨이 희미해졌다. 일주일 지나니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 한 달 지나니 처음 그렇게 기뻤는지조차 가물가물해졌다. 분명 원하던 거였는데, 분명 간절했던 거였는데, 손에 쥐고 나니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반면에 힘든 일은 다르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 실패했던 일, 부끄러웠던 일, 후회되는 일,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선명하다. 몇 년이 지나도 문득 떠오른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생각난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오래된 일인데도 생각하면 아직도 얼굴이 뜨거워지거나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상하다. 좋은 기억은 흐릿해지는데 나쁜 기억은 또렷하다. 기쁜 감정은 휘발되는데 힘든 감정은 침전된다.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우리 마음은 왜 이런 식으로 작동할까?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 뇌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긍정적인 자극보다 부정적인 자극을 더 빨리, 더 세게 감지한다. 이건 뇌의 구조적인 특성이다. 오래전부터 인간의 뇌는 그렇게 발달해왔다. 생존을 위해서 좋은 것을 놓치면 아쉽지만 나쁜 것을 놓치면 죽는다. 맛있는 열매를 못 따먹으면 내가 고프지만 살 수는 있다. 그런데 위험한 동물을 못 알아보면 목숨을 잃는다. 그래서 뇌는 위험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왔다. 부정적인 것을 더 빨리 감지하고 더 강하게 기억하고 더 오래 보존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걸 심리학에서는 부정편향이라고 부른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뜻은 간단하다. 우리 마음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기울어져 있다는 거다. 태어날 때부터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래서 힘든 감정이 더 오래 남는 거다.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나쁜 일을 기억해야 다음에 피할 수 있으니까 아픈 경험을 저장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니까 너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전략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생존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맹수를 피하고 독이 든 열매를 구분하고 위험한 장소를 기억하는 것.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그때는 부정 편향이 유용했다. 나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됐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맹수에게 쫓기지 않는다. 당장 목숨이 위험한 상황은 거의 없다. 그런데 뇌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작동한다. 위험이 아닌 것도 위험처럼 느낀다. 실패가 죽음은 아닌데 죽을 것처럼 두렵다. 거절이 생존 위협은 아닌데 그렇게 느껴진다. 뇌는 구분하지 못한다. 진짜 위험과 그냥 불편한 것을, 생존 위협과 자존심 상처를 다 똑같이 위험 신호로 처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지나간 일에도 오래 시달린다. 뇌가 과잉 반응하는 거다. 필요 이상으로 경보를 울리는 거다. 마치 오래된 화재 경보기가 담배 연기에도 울리는 것처럼 진짜 불이 아닌데도 시끄럽게 울린다. 우리 마음도 그렇다. 진짜 위험이 아닌데도 불안하고 두렵다. 별일 아닌데도 마음이 무겁다. 그게 뇌의 기본 설정이다. 생존에는 유리하지만 행복에는 불리한 설정.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안하다.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항상 나쁜 것을 경계하고 항상 위험을 감지하려 하고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 평온한 상태가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너무 조용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너무 평화로우면 곧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 좋은 일이 생겨도 마냥 기뻐하지 못한다. 이게 얼마 나갈까? 곧 끝나는 거 아닐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기쁨 속에서도 불안이 따라온다. 그게 정상이다. 내가 원래 그렇다. 그걸 알면 조금 마음이 편해진다. 내가 유난히 부정적인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내가 특별히 불안한 게 아니라 뇌가 원래 불안하게 설계된 거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 깨달음이 작은 위안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감정이 빨리 사라지는 것도 뇌의 특성이다. 처음에는 기뻤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진다. 새 물건을 샀을 때 처음엔 설레고 기쁘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그냥 내 물건이다. 특별하지 않다. 원래 있던 것 같다. 처음에 그 기쁨은 어디로 갔을까? 사라진 게 아니다. 적응한 거다. 우리 뇌는 좋은 것에 빨리 적응한다. 처음엔 큰 기쁨을 주던 것도 익숙해지면 아무 느낌이 없어진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이라고 부른다. 역시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간단하다. 즐거움에 적응해버린다는 거다. 처음엔 맛있던 음식도 매일 먹으면 별로가 된다. 처음엔 좋았던 것도 계속 있으면 무덤덤해진다. 뇌가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같은 자극에 점점 둔해지기 때문이다. 이것도 생존을 위한 메커니즘이다. 좋은 것에 계속 만족하면 더 좋은 것을 찾지 않는다. 현재에 안주하면 발전이 없다. 그래서 뇌는 좋은 것에 빨리 적응하도록 설계됐다. 만족하지 못하게, 계속 더 원하게, 계속 움직이게. 그래야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래야 더 많이 얻으니까. 그런데 이게 행복에는 독이 된다. 뭘 얻어도 금방 익숙해지니, 뭘 잃어도 금방 당연해지니까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고 더 좋은 것을 바라게 된다. 끝이 없다.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간다. 얻고 적응하고 더 원하고, 얻고 적응하고 더 원하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행복이 어려운 거다. 뇌 자체가 행복하게 설계되지 않았으니까, 생존하게 설계됐지. 행복하게 설계되지 않았으니까 이걸 알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 행복하지 않은 게 내 탓이 아니라는 걸.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이 이 한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 그러면 조금 마음이 편해진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다면 힘든 감정이 오래 남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순히 나쁜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위험을 기억해서 다음에 피하려고, 아픔을 저장해서 같은 실수를 막으려고, 뇌 나름대로는 나를 보호하려는 거다. 방법이 좀 서툴 뿐이지 의도는 나쁘지 않다. 아잉 보호하는 부모처럼 걱정이 많아서 자꾸 경고하고 자꾸 막고 자꾸 조심하라고 한다. 답답하지만 미워할 수는 없다. 나를 위한 거니까. 우리 뇌도 그렇다.
힘든 감정을 자꾸 떠올리는 건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경고하는 거다. 기억해. 이거 아팠어. 조심해. 다시 이러면 안 돼. 잊지 마. 이건 위험해. 뇌가 쉬지 않고 속삭이는 거다. 그 속삭임이 때로는 고통이 된다. 과거의 상처가 자꾸 떠오르고 지나간 실수가 머릿속을 맴돈다. 괴롭다. 지친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고통 덕분에 우리는 배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위험한 상황을 피한다. 나를 해치는 것에서 멀어진다. 힘든 감정이 우리를 지켜주는 면도 있는 거다. 물론 그렇다고 힘든 감정을 좋아할 순 없다. 아픈 건 아픈 거다. 힘든 건 힘든 거다. 다만 이해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자꾸 떠오르는지, 왜 쉽게 잊히지 않는지 이유가 있다는 걸 알면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적어도 이유 없이 괴로운 것보다는 낫다. 절망도 마찬가지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주 절망하라는 말. 처음엔 이상하게 들렸다. 절망이 뭐가 좋다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절망에도 이유가 있다. 절망은 신호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 뭔가 바꿔야 한다는 신호. 지금 방향이 틀렸다는 신호. 모든 게 괜찮으면 절망하지 않는다. 절망한다는 건 괜찮지 않다는 거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면 멈추고 돌아볼 수 있다. 절망이 브레이크가 되는 거다. 달리다가 멈추게 하고 가다가 돌아보게 하고 무심코 지나치려던 것을 다시 보게 한다. 그래서 절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아프지만 필요할 때가 있다. 몸의 통증처럼. 다리가 아프면 걷기 싫다. 통증은 괴롭다. 그런데 통증이 없으면 다친 줄도 모르고 계속 걷는다. 더 크게 다친다. 통증은 신호다. 멈추라는 신호, 필요하라는 신호. 그 신호 덕분에 우리는 몸을 돌본다. 마음의 통증도 마찬가지다. 절망, 슬픔, 불안, 분노. 이런 감정들은 괴롭다. 없애고 싶다. 피하고 싶다. 그런데 이것들도 신호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 돌봐야 한다는 신호, 관심이 필요하다는 신호. 그 신호를 무시하면 마음은 더 아파진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면 마음을 돌볼 수 있다. 물론 쉽지 않다. 아픈 감정을 느끼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 모른 척 할 수 있으면 그러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억누른다.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화나도 화나지 않은 척, 힘들어도 괜찮은 척. 그렇게 덮어두면 당장은 편하다. 그런데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덮어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어딘가에 쌓인다.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는다. 그러다 어느 순간 터져나온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감당 못할 크기로 조금씩 흘려보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한꺼번에 터지니까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감정은 느끼는 게 중요하다. 피하지 않고 덮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느끼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 그게 건강한 방법이다. 힘든 감정을 적으로 보지 않는 것, 없애야 할 것으로 보지 않는 것. 그냥 찾아온 손님처럼 맞이하고 머물게 하고 보내는 것. 손님은 언젠가 떠난다. 영원히 머무는 손님은 없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힘든 감정도 지나간다. 다만 붙잡으면 오래 머문다. 내쫓으려 하면 더 오래 머문다. 그냥 두면 제때 떠난다. 이걸 알면 감정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힘든 감정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된다. 아, 왔구나. 잠시 머물다 가겠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다. 힘든 감정이 오면 여전히 힘들다. 슬프면 여전히 슬프고 아프면 여전히 아프다. 다만 거기에 더해서 자책하지 않게 된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이걸 못 이겨낼까? 그런 자책이 줄어든다. 감정은 그냥 감정이다. 좋고 나쁜 게 아니다. 기쁨이 좋고 슬픔이 나쁜 게 아니다. 둘 다 그냥 감정이다. 찾아오면 느끼고 지나가면 보내는 그게 감정이다. 우리는 기쁨은 잡으려 하고 슬픔은 밀어내려 한다. 그런데 둘 다 잡히지 않는다. 기쁨을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슬픔을 밀어내려 하면 더 세게 달라붙는다. 반대로 해야 한다. 기쁨은 그냥 느끼고 슬픔도 그냥 느끼고 잡으려 하지 않고 밀어내려 하지 않고 오는 대로 느끼고 가는 대로 보내고 그게 감정과 함께 사는 방법이다. 뇌는 우리를 지키려고 힘든 감정을 오래 붙잡는다. 위험을 기억하려고
다음을 대비하려고. 그 의도는 고맙지만 방법이 좀 과하다. 과거의 아픔을 계속 떠올릴 필요는 없다. 한 번 배우면 됐다. 10번, 20번 되새길 필요는 없다. 그런데 뇌는 모른다. 3번으로 충분한지 아닌지. 그래서 안전하게 여러 번 반복한다. 확실하게 기억, 절대 잊지 않게 하려고. 과잉 학습이다. 그 과잉 학습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 같은 생각이 반복되고 같은 감정이 되풀이된다. 빙글빙글 돈다. 벗어나지 못한다. 그럴 때 필요한 건 거리두기다. 감정에 빠져 있으면 감정밖에 안 보인다. 한 발 물러서면 전체가 보인다. 아,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아, 지금 내 뇌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면 조금 여유가 생긴다.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거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물가에서 물을 바라보는 거다. 같은 감정인데 느껴지는 게 다르다. 이게 알아차림이다. 감정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거기에 빠지지 않고 아는 것. 어려운 기술 같지만 사실 간단하다. 잠깐 멈추고 지금 내가 뭘 느끼는지 보는 것. 화가 났으면 아, 지금 화가 났구나. 슬프면 아, 지금 슬프구나. 불안하면 아, 지금 불안하구나. 그냥 인식하는 것. 판단하지 않고 화가 나면 안 되는데 가 아니라 아, 화가 났구나. 슬프면 안 되는데 가 아니라 아, 슬프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러면 감정이 조금 작아진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압도당하지는 않는다.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거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다. 우리 뇌는 우리 편이다. 나를 지키려고 온갖 신호를 보낸다. 불안도, 두려움도, 슬픔도 다 나를 위한 신호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세거나 너무 오래 지속될 때가 있다. 그때 필요한 건 신호를 끄는 게 아니라 신호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다. 왜 이 신호가 오는 걸까? 뭘 말하려는 걸까? 뭘 조심하라는 걸까? 그걸 이해하면 신호에 압도당하지 않는다. 고마워, 알았어. 조심할게. 이제 됐어. 그렇게 응답할 수 있다. 그러면 뇌도 조금 안심한다. 메시지가 전달됐구나. 이제 그만해도 되겠구나. 신호가 줄어든다. 물론 이렇게 깔끔하게 되지 않을 때도 많다. 감정은 복잡하니까, 뇌는 고집이 세니까. 그래도 방향은 그렇다. 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 밀어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호로 보는 것. 그 방향으로 가면 조금씩 달라진다.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방향만 맞으면 언젠가 도착한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 자주 절망하고 가끔 행복하라. 이제 조금 다르게 들린다. 절망도 삶의 일부다. 힘든 감정도 삶의 일부다. 없앨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조금 편해진다. 절망이 와도 놀라지 않게 된다. 원래 오는 거니까. 힘든 감정이 와도 당황하지 않게 된다. 원래 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지나간다는 것도 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간다. 아무리 아파도 지나간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온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온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 나아진다. 그걸 알면 버틸 수 있다. 지금 힘든 건 힘든 거다.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안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다. 그래서 힘든 감정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도 지나가겠구나. 이것도 결국 지나가겠구나. 그리고 이 감정에도 이유가 있겠구나. 뭔가를 알려주려는 거겠구나. 뭔가를 조심하라는 거겠구나. 그렇게 바라보면 감정이 조금 달라 보인다. 적이 아니라 신호. 방해가 아니라 안내. 힘들지만 의미 없지 않은 것. 좋은 감정이 빨리 사라지는 것도 다르게 볼 수 있다. 적응하니까 사라지는 거다. 익숙해지니까 무뎌지는 거다. 그건 나쁜 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거다. 다만 알고 있으면 다르게 대할 수 있다. 지금 이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면 지금 더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어차피 익숙해질 거니까. 어차피 당연해질 거니까. 지금 이 순간, 아직 새로운 이 순간에 충분히 느껴두는 거다. 나중에 당연해지기 전에, 나중에 무뎌지기 전에. 그게 기쁨을 오래 가져가는 방법이다. 잡으려 하면 빠져나가지만 충분히 느끼면 남는다. 기억 속에 남는다. 마음속에 남는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좋은 순간이든 힘든 순간이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는 것. 그게 삶을 사는 방법이다. 우리 뇌는 완벽하지 않다.
생존에는 유리하지만 행복에는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고 긍정적인 것에 빨리 적응한다.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산다. 그 한계를 알면 좀 덜 힘들다. 내 탓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원래 그렇다는 걸 아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모든 사람이 이 한계 안에서 살고 있다. 모든 사람이 힘든 감정과 씨름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그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된다.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에 거리 두고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것.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보지도 않고 그냥 함께 가는 동반자로 보는 것.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삶이 조금 달라진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감정 때문에 지치지 않게 된다. 여전히 힘들 때가 있지만 전보다는 덜 힘들다.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지만 전보다는 덜 흔들린다. 그게 성장이다. 그게 성숙이다.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감정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다. 의문이 남는다. 힘든 감정이 오래 남는 건 어쩌면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이 질문을 품고 가도 좋겠다. 힘든 감정이 찾아올 때 밀어내기 전에 한번 물어보는 거다. 왜 왔을까? 뭘 말하려는 걸까? 뭘 알려주려는 걸까?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감정을 적으로 보지 않고 이해하려는 시선. 그 시선이 있으면 감정과의 관계가 달라진다. 여전히 힘들겠지만 조금 덜 힘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다. 힘든 감정이 가르쳐주는 것들, 아픈 경험이 남겨주는 것들, 그것들이 쌓여서 나를 만든다. 지금의 나는 그 모든 감정들의 결과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든 감정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됐다. 그래서 어떤 감정도 무의미하지 않다. 다 나의 일부가 된다. 그걸 알면 감정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도 언젠가 나의 일부가 되겠구나. 이 힘든 순간도 나를 만드는 재료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견딜 수 있다. 의미 없이 아픈 게 아니니까. 이유 없이 힘든 게 아니니까. 다 어딘가로 가는 거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 힘든 감정과 함께, 좋은 감정과 함께 둘 다 끌어안고 오늘을 산다. 그게 삶이니까. 행복. 우리는 이 단어를 참 많이 들으며 살아왔다.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들었다. 자라면서 더 많이 들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았다. 공부도 행복해지려고, 일도 행복해지려고 모든 노력이 행복을 향해 있었다. 언젠가 행복해지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 믿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본다. 행복이 정말 삶의 목표여야 할까?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정말 맞는 방향일까?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자주 절망하고 가끔 행복하라고. 이 말은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행복은 가끔 오는 것이니까, 쫓아가서 잡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선다. 동양의 옛사람들은 행복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도도였다. 도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뜻은 간단하다. 길이다. 삶의 방향이다. 올바른 방식이다. 그들은 물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가?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 즐거운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그게 그들의 질문이었다. 여자는 말했다. 물처럼 살라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다투지 않는다.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런데 물은 강하다. 바위도 뚫는다. 시간이 지나면 길을 만든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낮춤이 높아짐을 이긴다. 여자가 말한 삶은 행복을 쫓는 삶이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이었다. 억지로 지려하지 않는 삶이었다. 공자는 말했다. 민유는 실천하라고. 민이라는 말도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간단하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남을 배려하고 약속을 지키고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인이다. 공자가 말한 삶도 행복을 쫓는 삶이 아니었다. 올바르게 사는 삶이었다. 떳떳하게 사는 삶이었다. 서양의 옛사람들도 비슷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이나 기쁨과는 다르다. 잘 살아가는 것,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에우다이모니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인간의 목적은
탁월함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각자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사는 것. 그게 좋은 삶이라고. 기분 좋은 삶이 아니라 잘 사는 삶, 즐거운 삶이 아니라 훌륭한 삶. 그게 그들의 목표였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더 나아갔다. 그들은 말했다. 행복은 통제할 수 없다고. 외부에서 오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고. 날씨를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그런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 나의 태도, 나의 반응, 나의 선택. 그것만큼은 내 것이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의 것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좋은 일이 와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일까?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있다. 웃고, 즐기고, 기뻐하는 삶, 원하는 것을 얻고, 좋은 일이 가득한 삶. 그런 삶과는 다르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삶은 평온한 삶이다. 흔들리지 않는 삶, 무너지지 않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삶. 그게 그들의 목표였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라고. 무언가를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무언가가 없어도 괜찮은 상태.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역설적이다. 행복을 쫓지 않을 때 진짜 행복에 가까워진다는 것. 쇼펜하우어의 말과 통한다. 자주 절망하고 가끔 행복하라.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말라. 행복에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역설적으로 더 평온해진다. 행복이 와도 좋고 안 와도 괜찮은 상태. 그게 어쩌면 가장 행복에 가까운 상태인지 모른다. 동양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있었다. 불교에서는 말한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무언가를 원하면 괴롭다. 무언가에 매달리면 괴롭다. 무언가를 놓지 못하면 괴롭다. 행복을 원하면 행복하지 않을 때 괴롭다. 행복에 집착하면 행복이 사라질까봐 불안하다. 그래서 불교는 말한다. 내려놓으라고.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집착하는 것을 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고통이 줄어든다. 행복을 쫓지 않으니까. 불행도 줄어든다.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도 없다. 이게 체념일까? 아니면 지혜일까? 겉으로는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다르다. 체념은 포기다. 지혜는 이해. 체념은 어차피 안 돼 라는 마음이고, 지혜는 원래 그래 라는 마음이다. 체념은 어둡고 지혜는 밝다. 체념은 힘이 없고 지혜는 힘이 있다.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더라도 마음이 다르면 전혀 다른 삶이 된다. 그래서 행복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거다. 행복은 삶의 목표가 아니라 삶의 부산물이라는 걸 아는 거다.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행복이 찾아온다.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기쁨이 스며든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복이 느껴진다. 행복은 쫓아가서 잡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오는 거다. 그래서 목표로 삼으면 안 되는 거다. 목표로 삼으면 쫓아가게 되고 쫓아가면 달아난다. 행복의 역설이다. 그렇다면 행복 대신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까? 정답은 없다. 각자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장이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조금씩 나아지는 나.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배워가는 것. 그 과정 자체가 목표가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여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무언가의 보탬이 되는 것.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된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다. 내가 있음으로써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연결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마음과 마음이 닿는 순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느낌. 그게 삶의 의미가 되기도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표현이다. 자신만의 것을 만드는 것.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 글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요리든 정원 가꾸기든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 자신을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삶의 이유가 된다. 무엇이 되었든 행복 자체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 행복은 얕다. 금방 온다가 금방 간다. 그런데 의미는 깊다. 오래 남는다. 행복한 순간은 잊혀도 의미 있었던 순간은 남는. 기뻤던 순간은 희미해져도 가치 있었던 순간은 선명하다. 그래서 행복보다 의미를 찾는 게 어쩌면 더 현명한 거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들, 그 한가운데서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인간은 의미가 있으면 견딜 수 있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의미가 있으면 버틸 수 있다고. 반대로 의미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무너진다고. 그는 말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라고.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는 것. 그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은 무너졌고 어떤 사람들은 버텼다. 그 차이는 환경이 아니었다. 모두 같은 환경에 있었으니까. 차이는 의미였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버텼다. 돌아가면 만날 가족, 끝내야 할 일, 해야 할 사명.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반면 의미를 잃은 사람은 몸은 살아있어도 마음이 먼저 죽었다. 삶을 포기했다. 의미는 그만큼 중요하다. 행복보다 더, 쾌락보다 더, 편안함보다 더. 의미가 있으면 절망도 견딜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주 절망하라는 말이 여기서 다시 빛난다. 절망은 피할 수 없다. 삶에는 절망이 있다. 힘든 시간이 있다. 그런데 의미가 있으면 그 절망을 견딜 수 있다. 절망 속에서도 삶은 계속된다. 절망 속에서도 의미는 빛난다. 오히려 절망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더 선명해지기도 한다. 모든 게 순탄하면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흘러간다. 그냥 살아간다. 그런데 힘든 일이 생기면 멈추게 된다. 왜 사는 걸까?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그 질문이 찾아온다. 절망이 질문을 가져오고 질문이 의미를 찾게 한다. 그래서 절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절망은 삶을 깊게 만든다. 절망은 삶을 진지하게 만든다. 늘 행복하기만 하면 삶이 얕아진다. 늘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할 줄 모른다. 절망이 있어야 행복의 소중함을 안다. 어두움이 있어야 빛의 밝음을 안다. 그래서 절망을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다. 삶의 일부로 인정하라는 거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삶이 더 단단해진다. 절망을 피하려는 삶은 늘 불안하다. 언제 절망이 올지 모르니까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니까. 그런데 절망을 받아들이는 삶은 단단하다. 와도 괜찮다. 견딜 수 있다. 지나갈 테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다. 절망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진짜 강함이다. 절망이 없는 삶이 강한 게 아니라 절망을 견딜 수 있는 삶이 강한 거다. 절망을 허용하는 삶. 이 말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렸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된다. 허용한다는 건 절망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다. 절망이 와도 괜찮다는 거다. 그것도 삶이라는 거다. 그 수용 안에서 삶은 단단해진다. 피하려 하면 약해지고 받아들이면 강해진다. 이상하지만 그렇다. 나이가 들면 이걸 조금씩 알게 된다. 살면서 많은 일을 겪는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뻤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냥 지나갔던 순간들. 그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됐다. 돌아보면 힘들었던 시간도 의미가 있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알겠다. 그 시간이 나를 만들었다는 걸. 그 아픔이 나를 키웠다는 걸. 그때 무너지지 않고 버텼기에 지금 여기 있다는 걸.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 젊었을 때는 힘든 일이 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했어요. 억울하고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힘든 일이 와도 그냥 받아요. 지나가겠거니 해요. 실제로 다 지나가더라고요. 짧은 말이지만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다. 절망을 허용하는 삶. 그게 어떤 건지 보여주는 말이다.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걸 받아들이면 편해진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다. 그게 삶이니까. 그러면 힘든 일이 와도 덜 힘들다. 원래 그런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다. 계획이 없으니 좌절도 없다. 그냥 오는 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체념이 아니라 지혜다. 삶의 본질을 이해한 사람의 태도다. 그리스 신화에 시시포스가 있다. 그는 신들에게 벌을 받았다. 큰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굴려 올려야 한다. 그런데 꼭대기에 거의 다다르면 바위는 다시 굴러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올리고 굴러내리고 올리고 굴러내리고 영원히 끝이 없는 형벌, 의미 없는 반복. 이것이 삶의 비유라고. 카비는 말했다. 우리의 삶도 시시포스와 다르지 않다고.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한다. 일어나고 일하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자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목표에 도달해도 다시 시작이다. 그래서
삶은 부조리하다고. 카미는 말했다. 의미가 없다고. 목적이 없다고. 그런데 카미는 절망하라고 하지 않았다. 시시포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하라고 했다. 바위를 굴려 올리는 그 순간 시시포스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이게 내 삶이구나.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시시포스는 자유로워진다. 바위가 굴러내려가도 괜찮다. 다시 올리면 되니까. 끝이 없어도 괜찮다. 어차피 그런 거니까. 그 받아들임 안에서 시시포스는 행복하다. 역설이다. 의미 없는 삶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의미가 생긴다. 끝없는 반복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자유로워진다. 쇼펜하우어의 말과 통한다. 자주 절망하고 가끔 행복하라. 절망을 받아들이면 역설적으로 평온해진다. 삶의 부조리를 인정하면 역설적으로 견딜 수 있게 된다. 행복을 쫓지 않으면 역설적으로 행복에 가까워진다. 삶은 역설로 가득하다. 직선으로 가면 닿지 않는데 돌아가면 닿는다. 잡으려 하면 놓치는데 놓으면 온다. 쫓으면 달아나는데 멈추면 다가온다. 그게 삶이다.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배웠는데 때로는 열심히 하면 안 된다. 목표를 세우라고 배웠는데 때로는 목표가 없어야 한다. 행복을 추구하라고 배웠는데 때로는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삶은 단순하지 않다. 한 가지 방법이 항상 맞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걸 아는 게 지혜다. 언제 밀어야 하고 언제 당겨야 하는지, 언제 애써야 하고 언제 놓아야 하는지 그걸 아는 게 삶을 사는 기술이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쫓아야 할 때가 있고 놓아야 할 때가 있다. 원해야 할 때가 있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 그 균형을 찾는 게 삶의 과제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너무 쫓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이 맞다. 너무 쫓으면 놓친다. 너무 원하면 멀어진다. 그런데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다. 가끔 행복하라고 했으니까 행복이 올 때 그걸 느끼라는 거다.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다. 오래가지 않아도 괜찮다. 왔을 때 그 순간을 충분히 느끼면 된다. 그게 행복과 함께 사는 방법이다. 삶 전체를 멀리서 바라본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이, 시간 밖에서 들여다보듯이. 그러면 다르게 보인다. 지금 힘든 일도 전체에서 보면 한 부분이다. 지금 기쁜 일도 전체에서 보면 한 순간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지나간다. 다 삶의 일부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너무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좋아도 집착하지 않고 나빠도 절망하지 않는다. 지나갈 테니까, 다 지나갈 테니까 그 안목이 있으면 삶이 편해진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큰 일이 와도 담담해진다. 삶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무게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해지는 거다. 삶은 무겁다. 누구에게나 무겁다. 그런데 그 무게를 감당하는 힘은 키울 수 있다. 절망을 허용하면 그 힘이 커진다. 힘든 일을 견디면 그 힘이 커진다. 피하지 않고 맞서면 더 강해진다. 역설적이지만 그렇다. 삶을 편하게 만들려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삶이 힘들다는 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편해진다. 기대가 없으니까, 원망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니까.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면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 걸까? 이 질문에 정해진 답은 없다. 각자가 찾아야 한다. 각자가 답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 답하고, 어떤 사람은 성장이라 답하고, 어떤 사람은 기여라 답한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산다고 답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그것도 답이다. 삶에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된다. 거대한 의미가 없어도 된다.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삶이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저녁에 쉬고 잠을 잔다. 그 반복. 특별하지 않은 하루들, 비슷비슷한 날들. 그런데 그게 삶이다. 그 평범함 속에 삶이 있다. 드라마틱한 순간만이 삶이 아니다. 대부분의 삶은 평범하다. 그 평범함을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을 사는 거다. 행복을 쫓지 않아도 되고 거대한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된다. 그냥 오늘을 산다. 그냥 지금을 산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행복이 찾아오고 어느 순간 의미가 느껴진다. 찾아 나서지 않아도 저절로 온다.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의미를 찾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살면 된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자기답게. 그러면 된다.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 질문을 다시 떠올린다.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 걸까? 이 질문에 지금 당장 답하지 않아도 된다. 평생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다. 어쩌면 답이 없는 질문일 수도 있다. 아니, 답이 계속 바뀌는 질문일 수도 있다. 젊을 때의 답과 나이 들어서의 답이 다를 수 있다. 건강할 때의 답과 아플 때의 답이 다를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중요한 건 의문을 품고 사는 거다. 가끔 떠올리고, 가끔 생각하고, 가끔 고민하는 거다. 그 질문이 삶을 깊게 만든다. 그 질문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답을 찾지 못해도 질문 자체가 가치 있다. 삶을 진지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는 증거니까. 오늘 잠시 멈추고 생각해본다.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을까? 행복이었을까? 성공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싶을까? 답이 없어도 괜찮다. 질문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질문을 품고 오늘을 산다. 내일도 산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삶이 된다. 행복을 목표로 삼지 않아도 삶은 계속된다. 의미를 찾지 못해도 삶은 흘러간다. 그 안에서 가끔 행복이 찾아오고 자주 절망이 찾아온다. 그게 삶이다. 그 삶을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 흐르는 대로. 그러면서 단단해진다. 그러면서 깊어진다. 그게 살아가는 거다. 여기까지 왔다. 긴 이야기였다. 자주 절망하고 가끔 행복하라. 쇼펜하워의 이 한마디에서 시작해서 여러 갈래의 생각을 따라왔다. 행복을 쫓던 시간들, 실망을 피하려던 선택들, 감정의 구조, 삶의 의미, 많은 것들을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남았을까? 머릿속이 복잡할 수도 있다. 생각이 많아졌을 수도 있다. 아니면 오히려 고요해졌을 수도 있다. 무언가가 가라앉은 느낌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괜찮다.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다. 결론이 나지 않아도 괜찮다. 원래 삶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문제와 해답이 짝을 이루지 않는다. 흐릿하고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그게 삶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깔끔하게 마무리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결심은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지 라는 다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된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마음이 복잡한 채로,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채로, 그 상태 그대로 괜찮다. 삶은 결론이 아니다. 삶은 과정이다. 도착해야 할 곳이 있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것 자체가 삶이다. 그래서 지금 어디쯤 왔는지 정확히 몰라도 된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해도 된다. 그냥 걷고 있으면 된다. 걷다 보면 길이 보인다. 걷다 보면 방향이 생긴다. 미리 다 알 필요 없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미리 하려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선택이 맞는지, 이 방향이 옳은지 미리 확인하고 싶어 한다. 확실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그런데 삶은 미리 알 수 없다. 살아봐야 한다. 지나봐야 한다. 겪어봐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것들은 그냥 모르는 채로 두어도 된다.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고 영영 모를 수도 있다. 둘 다 괜찮다. 모든 걸 알아야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모르는 것 투성이인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모르면서 산다. 불확실한 채로 산다. 그게 삶이다. 오늘 하루를 돌아본다. 아침에 눈을 떴다. 하루가 시작됐다. 특별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하루였을 수도 있다. 기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을 수도 있다. 어떤 하루였든 그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혹은 이미 지나갔다. 그 하루 동안 우리는 무엇을 느꼈을까? 행복했을까? 절망했을까?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였을까? 아마 대부분은 그 사이 어딘가였을 거다. 완전히 행복하지도 완전히 절망하지도 않은 그냥 살아가고 있는,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는, 특별히 기쁘지도 특별히 슬프지도 않은 그냥 그런 하루. 그게 대부분의 하루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그런 날들로 이루어져 있다. 드라마틱한 날은 드물다. 대단한 일이 생기는 날은 적다. 대부분은 그냥 지나간다. 조용히, 평범하게.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다. 평범한 하루들, 특별할 것 없는 날들, 그것들이 쌓여서 삶이 된다. 화려한 순간들만이 삶이 아니다. 조용한 하루들도 삶이다. 오히려 그 조용한 하루들이 삶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 하루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특별한 날만 기다리면서
평범한 날들을 그냥 흘려보내면 삶 전체를 흘려보내는 거다. 대부분이 평범하니까 그 평범한 하루들 속에서 삶이 흘러가니까 지금 이 순간도 그렇다. 특별한 순간이 아닐 수 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냥 글을 읽고 있거나 듣고 있는 중일 뿐. 그런데 이 순간도 삶이다. 이 순간도 내 시간이다. 흘려보내면 지나가고 느끼면 남는다. 차이는 거기에 있다. 알아차리느냐 아니냐, 느끼느냐 아니냐 같은 순간인데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다. 자주 절망하고 가끔 행복하라고.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와 지금 다시 들을 때 느낌이 다를 수 있다. 처음엔 이상하게 들렸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여전히 잘 모르겠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괜찮다. 한 번 듣고 다 이해할 필요 없다. 한 번 생각하고 다 알 필요 없다. 삶을 살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지금은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들,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이해되는 것들. 이 말도 그럴 수 있다. 지금은 고개만 갸우뚱하다가 언젠가 문득 이해될 수도 있다.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무언가를 깨닫고 나서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그때 가서 알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씨앗처럼 마음에 심어두면 된다. 언젠가 샥이 틀 수도 있고 그냥 묻혀 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심어두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삶은 축적이다. 경험이 쌓이고 생각이 쌓이고 감정이 쌓인다.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됐다. 오늘 읽은 것, 오늘 들은 것, 오늘 생각한 것, 그것들도 쌓인다. 당장은 변화가 없어 보여도 어딘가에 축적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작용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의미 없지 않다. 뭔가 대단한 결론을 얻지 못해도, 뭔가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해도 의미 없지 않다. 어딘가에 쌓이고 있으니까, 나의 일부가 되고 있으니까. 삶을 다시 바라본다. 멀리서. 조용히, 담담하게. 그동안 살아온 시간들,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 그 사이에 지금이 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지금, 지나온 길과 가야 할 길 사이에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는 늘 여기에 있다.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지만 실제로 있는 곳은 여기다. 발을 딛고 있는 곳은 지금이다. 그 지금을 느껴본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을까? 물리적인 장소 말고 마음의 위치. 행복에 가까울까? 절망에 가까울까?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일까? 아마 그 사이 어딘가일 거다. 완전히 행복하지도 완전히 절망하지도 않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게 보통의 상태다. 드라마에서처럼 극적인 감정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은 그냥 산다. 약간 피곤하고, 약간 지치고, 약간 무료하고, 약간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괜찮고, 약간 희망이 있고, 약간 기대가 있고, 복잡하게 섞여 있다. 한 가지 감정으로 정의할 수 막 떨어지게 설명할 수 없다. 그냥 이런저런 것들이 뒤섞여 있다. 그게 우리의 실제 상태다. 그 상태 그대로 괜찮다.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도 복잡한 채로 괜찮다. 모호한 채로 괜찮다. 삶이 원래 그러니까. 절망과 행복, 이 두 단어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있을까?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불안, 평온, 무료함, 설렘, 기대, 실망, 만족, 허무함. 수없이 많은 감정들. 그것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간다. 아침에는 이랬다가, 점심에는 저랬다가, 저녁에는 또 다르다. 그렇게 변한다. 그렇게 흐른다. 고정된 상태란 없다. 행복도 고정되지 않고, 절망도 고정되지 않는다. 오고, 가고, 차오르고, 빠지고, 파도처럼, 조수처럼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다. 흐름을 막을 수 없다. 흐름을 통제할 수 없다. 다만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다. 기쁨이 와도 휩쓸리지 않고, 슬픔이 와도 휩쓸리지 않고, 흐름은 흐름대로 두고 나는 나대로 있는 것. 그게 가능할까? 완벽하게는 어렵다. 누구나 흔들린다. 그래도 방향은 그렇다. 완전히 도달하지 못해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조금씩, 천천히 살면서 배워간다. 어릴 때는 감정에 휩쓸렸다. 기쁘면 날아갈 듯 기뻤고, 슬프면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진다. 감정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 아, 지금 기쁘구나. 아, 지금 슬프구나. 그렇게 알아차린다. 그러면
조금 거리가 생긴다. 감정과 나 사이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게 된다.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게 된다. 그게 성숙이다.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감정과 함께 살 줄 알게 되는 것. 쇼펜하우어의 말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주 절망하고 가끔 행복하라. 절망이 와도 괜찮다. 그것도 삶이니까. 행복이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다. 원래 그런 거니까. 어느 쪽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어느 쪽에도 매달리지 않는다.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배로 그렇게 함께 간다. 삶과 함께, 감정과 함께, 시간과 함께. 지금 이 순간 창밖을 본다면 무엇이 보일까? 밤이라면 어둠이 보일 거다. 낮이라면 빛이 보일 거다. 계절에 따라 다를 거다. 장소에 따라 다를 거다. 그런데 어떤 풍경이든 거기에 있다. 변하지만 있다. 흐르지만 있다. 우리 삶도 그렇다. 변하고 흐르지만 여전히 여기 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그 연속 속에 내가 있다. 변하는 것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 아니, 나도 변하지만 그래도 나인 나. 그 나를 느껴본다. 지금 이 순간의 나.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복잡할 수도 있고 단순할 수도 있다.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다. 어떤 상태든 그게 지금의 나다. 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좋은 상태가 아니어도 괜찮다.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이대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 우리는 자꾸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성장해야 하고, 더 발전해야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물론 성장은 좋은 거다. 발전도 좋은 거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이 상태도 괜찮다. 지금 이 모습도 충분하다. 더 나아지면 좋지만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그 마음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다. 늘 더 나아져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는 지친다. 아무리 나아져도 또 더 나아져야 하니까 끝이 없다. 그래서 가끔은 멈춰야 한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지금 여기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갈 수 있다. 쉬어야 다시 걸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순간일 수 있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순간,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순간. 그래서 이 시간이 의미 있을 수 있다. 당장 뭔가를 얻지 못해도, 당장 뭔가가 달라지지 않아도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 잠시 멈추고 느끼는 것, 그 자체로 의미 있다. 매일은 또 바쁠 거다. 매일은 또 정신없을 거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생각할 틈이 없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잠시라도 멈추는 게 좋다. 나를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을 잠시 생각해보는 것.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다. 당연히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생각하는 것, 그냥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마지막으로 떠오른다. 자주 절망하고 가끔 행복하라.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이다.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고 여전히 낯설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괜찮다. 중요한 건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다. 행복이란 무엇인지, 삶이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다는 거다. 그 생각이 어딘가에 남는다. 그 생각이 어딘가에 쌓인다. 당장은 변화가 없어 보여도 언젠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시간이 헛되지 않다. 무엇을 얻지 못해도, 무엇을 깨닫지 못해도 시간을 보냈다는 것, 생각을 했다는 것, 느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제 이 글도 끝나간다. 긴 이야기였다. 함께 걸어왔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충분하다.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대로 마무리해도 된다. 열린 채로, 완결되지 않은 채로. 삶도 그렇다. 깔끔하게 정의되는 법이 없다. 딱 떨어지게 끝나는 법이 없다. 항상 무언가 남고 항상 무언가 이어진다. 그래서 이 글도 결론 없이 끝나도 괜찮다. 물음표로 끝나도 괜찮다. 오히려 그게 더 맞다. 삶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니까. 살아가는 건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무거운 질문이 아니다.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다. 그냥 품고 가도 되는 질문. 가끔 떠올려도 되는 질문. 오늘 하루 평범했을 수도 있고 특별했을 수도 있다. 행복했을 수도 있고 힘들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냥 그저 그랬을 수도 있다. 어떤 하루였든 그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그 하루의 끝에서 혹은 중간에서 혹은 시작에서 잠시 멈추고
물어본다. 나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행복과 절망 사이 어디쯤 서 있을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질문을 느끼면 된다. 질문이 마음에 머무르게 두면 된다. 답은 나중에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괜찮다. 질문 자체가 의미 있으니까. 멈추고 돌아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으니까. 자주 절망하고 가끔 행복하라. 이 말과 함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한다. 아니, 마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어간다. 내일도, 모레도. 삶은 계속되니까 그 삶 속에서 가끔 이 말을 떠올릴 수도 있다. 힘들 때, 혹은 행복할 때, 혹은 그냥 그럴 때 문득 생각날 수도 있다. 자주 절망하고 가끔 행복하라. 그때 다시 느껴보면 된다. 그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지금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삶이 흐르면서 이해도 흐르니까, 변하니까, 깊어지니까. 그래서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니까. 이제 정말 마무리한다. 결론 없이, 정리 없이, 다짐 없이 그냥 질문 하나만 남긴다. 이 질문을 품고 오늘을 보내도 좋고 그냥 잊어버려도 좋다. 어느 쪽이든 이미 충분하니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마지막 질문이다. 무겁게 받지 않아도 된다. 가볍게 흘려도 된다. 그냥 한번 생각해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마음으로 여기 서 있는 걸까?